네,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K축구혁신위원회가 이제 쇄신을 방안을 논의하는데 일단은 축구협회장을 어떻게 뽑느냐 이걸 좀 이제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간선제, 뭐 체육관 선거다? 이게 네. 진짜 문제였던 겁니까? 지금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기존 현직에 있는 집행부가 아무래도 소수 정예 선거인단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가 있고 예. 또 그 선거인단들을 좀 더 설득을 하거나 뭔가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직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선거인단의 수를 좀 늘리거나 네. 또는 뭐 거의 그 모든 그 대한축구협회 구성원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선거 방식으로의 변화도 좀 구상 중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관을 고쳐야 되나 봐요. 지금 정관은 선거인단은 300명을 넘지 못하게 네. 돼 있다 보니까 네. 직선제를 바꾸면 그거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여기에 그 먼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대한체육회도 유승민 회장이 지금 회장인데 차기 회장 선거부터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좀 과정에서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네. 그만큼 실제로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원격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는데 문제는 피파에서 원격 투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회장 선거에서. 그 피파의 어떤 규정에 또 각 나라의 축구협회들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대단히 직선제가 된다고 하면 피파 쪽하고 이제 KFA 쪽이랑 뭔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외를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차기 축구협회장이 누가 되냐 이런 것도 관심일 텐데 역대 협회장을 보니까 김우중, 정몽준, 정몽규 사실은 기업 총수들이 사실 좀 많이 했어요. 뭐 중간에 다른 분도 좀 계셨지만 근데 직선제를 하게 되면 좀 이런 분들이 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좀 폭 넓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좀 더 선거인단이 많아지면 뭐 선거 운동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뜻밖의 인물들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도 이승민 회장이 뜻밖의 당선이었고 선거인단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나오는 후보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굳이 그 선거인단의 규모가 커지고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기업주들이 덜 들어온다라는 것은 일단 좀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직선제라는 게 누가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프로 선수협회는 프로 선수당 1인 1표를 달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전체 회원은 뭐 15만 명, 18만 명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던데.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간선제와 직선제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직선제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지방자치 선거를 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표씩 가져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일단 좀 봐야 되고요. 그렇게 만약에 선거인단을 구성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투표가 진행이 가능한 방식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이게 피파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할지 굉장히 많은 난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회장이 그 사임한 상황에서 60일 안에 현재 정관상은 60일 안에 지금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보궐선거에는 아무래도 K혁신위원회에서 좀 진행하는 뭔가 변경된 규정 적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정관을 좀 고친다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축구협회장도 지금 한동안 좀 걸릴 것 같고 근데 사실은 1월에 아시안컵이 있거든요. 네. 감독 선임이 축구협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K축구혁신위원회에서도 감독 선임은 자신들이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월드컵 실패 책임이 분명히 있고 또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집행부도 지금 약간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차기 감독 선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기 집행부가 들어와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A매치 규정이 바뀌어서 9월, 10월에 걸쳐서 4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임시감독 선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임시감독 선임까지는 현 집행부의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진행을 지금 하는 방향으로 현재로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임시감독으로 할 것 같다. 지금 뭐 앞서 보도 보니까 파울로 벤투 감독은 오고 싶다는 뜻을 전달을 했다는데 간수 있어요? 뭐 벤버지라고 또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그렇죠. 저도 뭐 취재를 해보니까 벤투 감독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전북 현대를 맡아서 K리그에서 성과를 냈었던 이 포획 감독 이 두 분이 관심을 표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자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고 차기 예. 집행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직 공고도 안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정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K축구혁신위원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예.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벤투 감독이 임시 감독이 됐든 정식 감독이 됐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예. 그게 절차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란 자리가 네. 해외 감독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 매력적인 자리예요? 한국 팀 감독. 네. 저는 매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예.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도 있고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정말 유럽에서 뛰는 수준급 선수들이 많이 있고 예.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섭섭하지 않게 잘 또 주는 예. 그런 자리고요. 예. 또 세계적으로 월드컵에 꾸준히 나가는 대표팀이라는 것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좋은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과거부터 영어를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무조건 체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조건으로 스스로 좋은 감독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약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는 좀 더 허심탄회하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 좀 더 많은 분들을 놓고 고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잘못 보면 국민들도 화가 많이 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영욱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